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행렬의 극한과 마르코프 연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행렬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복소수를 성분으로 갖는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행렬이 어떤 극한값으로 수렴한다는 건 각각의 성분이 수렴하면 됐었죠. 각 위치에 있는 값들이 어느 한 값으로 수렴을 하면 행렬이 수렴한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건 행렬의 거듭 제곱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찾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활용해야 우리가 이제 마르코프 체인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그 경향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한번 theore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orem 5.12가 되겠고요. A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었을 때 복소수를 성분으로 갖는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승이 수렴할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이 행렬이 거듭 제곱하는 게 언제 수렴하는 가 우리가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등비수열이라 하죠. 이 등비수열이 언제 수렴하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바로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수렴했잖아요. 그죠? 이거랑 비슷하게 AN승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도 뭔가 A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수렴한다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두 가지를 만족하면 수렴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each eigenvalue is in 복소수 Z에서 절대값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영역의 아이젠밸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아이젠밸류가 1이 아이젠밸류면 그러면은 algebraic multiplicity of 1이 geometric multiplicity of 1이랑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의 이제 그 고유 공간의 차원이 1에서의 대수적 중복도 다시 말하면 그 characteristic polynomial에서 t-1이 몇 개 있는가 그거가 이제 dimension of E1이랑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An승이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또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 와닿지 않지만 여튼 이런 거는 조금 와닿을 수 있죠. 절대값이 혹시 모를까봐 제가 걱정돼서 얘기를 하면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가 있었을 때 여러분이 Z는 A 플러스 BI를 복소 평면상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A, B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실수축, 얘를 허수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real 이미지 이렇게 쓰는 거죠. imaginary, real, real part, imaginary part. 그래서 실수부를 x축의 x성분, x좌표, 허수부를 y좌표로 가지는 어떤 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z는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점에 대응이 됩니다. 절대값 z는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절대값 z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절대값 z의 정의고요. 절대값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단위 원상에 있는 복소수라는 뜻이에요. 그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 원상에 있는 복소수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아이젠밸류로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괜찮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AN승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될 텐데 네. 이거를 증명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증명은 뒤로 미룰 겁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카노니컬 폼을 공부를 하고 연습 문제로 아마 풀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 이 5장 3절 활용이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컨버지 한다는 거를 아이젠밸류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젠밸류가 굉장히 의도치 않은 곳에 쓰였죠. A n승이 수렴한다. 이건 아이젠밸류랑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의도치 않은 곳에 아이젠밸류가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젠밸류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B가 11101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아이젠밸류가 있나요? 아이젠밸류가 있죠. 아이젠밸류가 디터미넌트 B 빼기 ti 캐릭터스틱 폴리노미얼을 계산을 하면
1 빼기 t 1 0 1 빼기 t의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되니까 1 빼기 t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젠밸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람다는 1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람다는 1에 대응하는 아이젠벡터가 몇 개인지 찾아야겠죠. 여러분이 이제 t 대신에 1을 넣어주시면 0 0 1 0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뭘 넣어야 0 0이 나오죠? 여기가 무조건 0이어야 되죠? 여기는 아무거나 상관없고, 그래서 1 0이라고 하는 게 아이젠벡터가 됩니다. 그걸로 스팬 되는 게 바로 E1이 되겠죠. 그러니까 dimension of E1은 1인데 아이젠밸류의 대수적 중복도, 그러니까 람다는 1의 algebraic multiplicity는 2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1이 아이젠밸류인데 algebraic multiplicity가 geometric multiplicity랑 다르니까 theorem 5.12에 의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의 n승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고요.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그럼 b의 n승을 계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규칙성이 금방 보일 수가 있을 텐데 b를 제곱하게 되면 110이라고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 보시면 이게 1, 그 다음에 여기 2, 0, 1 이렇게 나와요. b 세제곱도 해보시면 1, 2, 0이라고 1, 1, 0 이렇게 곱해 주시면 그러면 1, 3, 0,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뭐 귀납적으로 b n승이 1, n, 0,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수렴하지 않잖아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직접 계산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이 theorem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theorem에 의하면 여러분이 아이젠밸류를 구할 수 있으면 되고요. 아이젠밸류를 구하셔서 그게 이제 크기만 어떤지만 파악을 해도 우리가 수렴하는지 안 수렴하지 않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벽히 사실 theorem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하질 않았으니까 증명을 할 수 있는 약간 약한 버전의 theorem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A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도 이게 좀 그러네요. n이 좀 문자가 겹치네요. n by m으로 쓸게요. 여기 n이 있으니까. 네,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suppose 자, 두 가지를 가정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each eigenvalue of A is in Z가 절대값 1보다 작거나 같은, 네, 이걸 만족하는 범위.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죠. 네, 원상의 단위원 내부 그리고 그 경계 아이젠밸류가 위치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는 1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좀 조건을 약화시킬게요. A가 diagonalizable하다. 네, 이걸로 좀 조건을 약화시키겠습니다. 좀 더 많이 확인해야 되죠. 이걸 확인하려면 원래 지금 보시면은 1이 당연히 만약에 diagonalizable 하다면 이게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될 텐데 좀 더 많이 확인하는 거죠. 이게 diagonalizable 한다는 걸 확인한다는 건 앞에 거보다 좀 더 확인해야 될 게 많아진 겁니다. 어쨌든 이걸 만약에 다 확인을 했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승이 컨버지 한다. 자, 이 명제는 지금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핵심은 diagonalizable 하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쵸, 거듭 제곱을 하기 용이하게 해준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diagonalizable 하니까 invertible matrix가 있어서 there exists invertible matrix P가 있어서 such that A를 혹은 PA 뭐 순서가 상관없지만 P inverse AP를 D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D는 diagonal.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A의 n승이 뭐가 돼요? 그렇죠. P D의 P의 인버스의 n승이니까 P D의 n승의 P 인버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다이어고널 엔트리들이 diagonal entries of D가 다 뭐예요? 아이젠밸류들이잖아요. 그죠? 아이젠밸류es of A이기 때문에 1번에 의해서 다 수렴하겠죠. 여러분이 지금 람다1, 람다2 이렇게 람다 m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들을 지금 계속 거듭 제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우리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에서 곱할 때는 다이어고널 엔트리끼리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쭉 곱하면은 이걸 만약에 n번 곱했다고 하면은 뭐가 생기겠어요? 람다1의 n승, 람다_m의 n승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각각이 절대값 실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다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렴하죠. 그쵸. 수렴하죠. 근데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할 수 있긴 한데요. 그쵸. 마이너스 1 같은 건 약간 문제가 있죠. 잠시만요. 마이너스 1. 다른 복소수도 제가 정확하게 절대값 실인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재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볼까요? 네네네. 이게 theorem 5.13이었죠. 조금 네.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죠. 네. 죄송해요. 잘못 썼네요. 이게 아니고요. 그쵸. 마이너스 1 같은 거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이렇게 안 썼고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제가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튼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고요. 그쵸. 이게 맞죠. 네. 1 아니면 절대값 실고 작아야 수렴하죠. 마이너스 1 같은 거는 거듭제곱했을 때 수렴 안 하잖아요. 그죠? 얘가 아니고 네, 이것도 바꿔줄게요. 네, 이게 맞죠. 됐죠? 네, 그러면 수렴하는 거 맞죠? 네, 각각이 0 아니면 1로 수렴하겠죠. 네, 따라서 다 수렴합니다. 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거듭제곱을 했을 때 항상 0으로 가니까 혹은 1로 가니까 Dn승이 수렴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좀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여튼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승도 수렴하겠죠. 뭐 굳이 왜 그런지 따진다면 corollary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corollary by corollary to theorem 5.11. 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상수 수열이니까 꺼낼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여튼 네, 아무렇게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컨버지 한다라는 거를 아이젠 밸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예시를 또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자, A라고 하는 친구를 여러분이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15, 4분의 3, 4분의 7, 4분의 3,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11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제가 이거를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직접 하진 않을게요. 이게 이제 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실제로 구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젠 밸류 찾고 아이젠 벡터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Q라는 1, 3, 2, 3, 2, 3,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얘네들이 아이젠 벡터가 되거든요. 예, 실제로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다 1, 마이너스 3, 2를 곱하면 4분의 7 더하기 4분의 27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21 그 다음 플러스 6이니까 9 빼기 20이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죠. 그쵸? 맞나요? 네. 위에 거가 부호가 잘못됐나? 플러스겠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3 더하기 27 빼기 20이니까 30 빼기 20이면 8이니까 2 나오죠. 그래서 1, 3, 2를 넣었던 1, 3, 2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 3, 2는 실제로 아이젠 벡터죠. 이렇게 이 Q들은 아이젠 벡터를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네, 직접 구하진 않을게요. 귀찮아가지고. 자, 이렇게 Q를 찾았고요. Q를 만약에 찾았다 치고
그리고 이 Q를 이용해서 Q가 지금 여기서 아이젠 밸류가 1이고 여기서 아이젠 밸류가 실제로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아이젠 밸류가 이게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Q 인버스 AQ를 해주면 1, 0, 0, 0 마이너스 2분의 1, 0, 0, 0,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승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를 d라고 했을 때 d의 n승에 대해서 q 인버스 얘를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a가 q d q 인버스니까 a n승은 q d의 n승의 q 인버스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dn승의 극한값은 계산하기 쉽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1은 1로 갈 거고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는 0으로 갈 테니까 q 1 0 0 0 0 0 0 0 0 q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q는 알고 있고 q 인버스를 구하는 게 약간 문제긴 한데 여튼 잘 구해보시면 한번 여기는 해드릴까요? 네, 좀 오랜만이니까 한번 해드릴게요. 자, 1 마이너스 3 2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1 1 자, 이 친구의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에다가 1 0 0 0 1 0 0 0 1 적고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면 됐었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3배 해주고 마이너스 2배 해주고 맞죠? 3배 해주고 마이너스 2배 해주고 그래서 1 3 마이너스 1 0 0 3배 해주면 0이고요 9 빼기는 7 마이너스 3 더하기는 마이너스 2 3 1 0 마이너스 2배 해주면 0 마이너스 6 더하기 3 마이너스 3 2배 해주면 3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좀 헷갈리는데 이게 그쵸? 문제 없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여기가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2배 더해주면 1이죠. 네, 1입니다. 이게 맞죠? 그쵸? 그래서 3배 줘서 더해주면 이게 맞고 이게 맞고 좋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1로 맞춰야죠. 마이너스 7분의 2 이렇게 바꿀 거고요. 7분의 3 7분의 1 0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배를 해줘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분의 2에 3배 해주면 마이너스 7분의 6이니까 7분의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3배 해줘서 더해주니까 9 빼기 7분의 9 빼기니까 마이너스 7분의 5겠죠. 그 다음에 7분의 1 에다가 지금 3배를 해줘서 더해주는 거니까 7분의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나요? 네.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를 3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기는 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다음에 이제 뒤로 가야 됩니다. 7분의 2를 곱해줘서 세 번째에 7분의 2를 곱해줘서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0으로 바뀔 거고요. 7분의 2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7분의 10 더하기 7분의 3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7분의 6 더하기 7분의 1은 1이죠. 그리고 여기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한 배 해줘서 그냥 더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437 여긴 0으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3배 해줘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0으로 바뀔 거고요. 마이너스 3배 해줘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배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여기가 0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뭔가 이상한데? 여기 2였나봐요. 네. 이게 좀 계산이 힘들어요. 여기가 이게 아니라 여기 2였죠. 그죠? 여기 2잖아요. 1이 아니라 2잖아요. 그죠? 2고요. 다시 지금 그냥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437 똑같고 3배 줘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배 줘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로 바뀌고 0으로 바뀌고 1로 바뀌죠. 네. 그럼 맞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인버스입니다. 얘가 좀 헤맸네요. 자, 그래서 Q의 인버스를 찾았어요. Q의 인버스는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5 3 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Q라는 친구는 뭐냐면 Q라는 친구는 아까 뭐였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를 곱해주면 어떤 게 나오냐면 1, 그 다음에 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00, 2, 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랑 이제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5, 3, 7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곱해주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 해줘서 해주니까 3, 0,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a n승의 극한값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니까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는 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계산을 할 수 있죠.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theorem 5.12는 계산을 해주는 건 아니죠. 수렴을 언제 한다 이것만 알려주는 거고, 계산을 하는 건 제가 이제 귀납적으로 따로 보였었는데, 만약 이렇게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행렬의 극한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행렬의 극한이 만약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이 좀 복잡하긴 했어요. 복잡하긴 하지만 여튼 가능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어보죠.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A가 0.1, 0.7, 0.7, 0.1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승을 찾고 싶어요. 자, 얘를 찾고 싶습니다. 찾아볼까요?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수렴하는 거는 좀 보이나요? 네. 물론 지금은 좀 잘 안 보이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좀 더 빠르게, 이거 그냥 딱 대충 보고, 우리가 지금은 아이젠밸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젠밸류 계산해서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혹은 1이면 아이젠밸류 1에서의 그 지오메트리 멀티플리시티랑 알제브레 멀티플리시티가 똑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사실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한번 해보죠. 자, 어쨌든 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2 빼기 ti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야 되고요. 0.1 빼기 t, 0.7, 0.7, 0.1 빼기 t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0.1 빼기 t의 제곱 빼기 0.7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묶어주면 이게 t 빼기 0.8의 t 빼기 t 플러스 0.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8하고 0.6이 아이젠 밸류입니다. 그래서 아이젠 밸류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겠죠. 실제로 수렴할 거고, 계산을 A n승을 실제로 구하려면 우리가 아이젠 벡터를 찾아야 돼요. 자, 0.8을 넣어주면 아이젠 벡터가 11 나오고요. 0.6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0.6이죠. 마이너스 0.6을 넣어주면 0.7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아이젠 벡터 이렇게 찾았으니까 여러분이 Q를 1 마이너스 1 이렇게 놨을 때 Q 인버스 AQ는 뭐가 성립할 거냐면 아이젠 밸류 0.8이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 0.6 마이너스 0.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Q 인버스 AQ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승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Q 곱하기 이 친구의 n승 곱하기 1 마이너스 3의 역행렬, 얘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잖아요. 그죠? 얘 0행렬로 가잖아요. 그래서 0행렬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행렬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아이젠 밸류가 이렇게 전부 1보다 작으면, 전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행렬로 수렴한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맞죠? 따라서 사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여기를 쓸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0행렬이 나오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유젤 다시 1번 볼게요. A가 diagonalizable matrix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L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승 이렇게 놔볼게요. 그랬을 때 rank of L이 n이면 그러면은 L은 항등행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A가 다이어고나이저블 하니까 P 인버스 AP는 D가 되도록 하는 인버터블 매트릭스 P가 있고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D가 있겠죠. 이런 인버터블 매트릭스,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A n승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P, D의 n승 P 인버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수렴한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얘가 L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의 n승이란 친구가 P 인버스 LP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D가 람다 1 점점점 람다 M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부 0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전부 수렴을 하려면 어때야 돼요? 전부 절대값 10보다 작거나 아니면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야 됐죠. 그죠? 아이젠밸류가. 자, 그런데 지금 L이 full rank거든요. 이게 full rank예요. 그러니까 인버터블 하다는 얘기죠. 네, rank of L이니까 인버터블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버터블 한 것끼리 다 못 뺐으니까 이 친구도 인버터블 해져서 이게 full rank입니다. full rank. 그러니까 D의 n승이 full rank여야 돼요. full rank. 얘가 full rank. 얘가 극한값이 얘가 수렴하는 극한값이 full rank여야 돼. 근데 0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0으로 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람다1이 람다1부터 람다 n까지가 다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쵸. 복소수 Z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Z의 n승이 수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Z가 1이거나 절대값 Z가 1보다 작은 겁니다. 마이너스 1만 그런 게 아니라 i도 그렇고요. i도 컨버지 하지 않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절대값 Z가 1인 친구들도 안 돼요. 네, 절대값 Z가 1인 친구들이면 Z가 1인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네,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그거 배우셨죠? 복소수의 극형식이라는 거는 안 들어보셨어도 오일러 공식, 오일러 포뮬라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테일러 급수 시간에. 오일러 포뮬라. 오일러 공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i 세타 제곱을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한다. 뭐 그러면서 혹은 테일러 급수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면서 이런 복소수에 대해서 뭐 지수 법칙도 증명을 했었고 연습 문제에서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좀 떠올려 보면 사실 여러분 절대값 Z는 1을 만족하는 모든 복소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모든 복소 절대값 Z는 1을 만족하는 모든 복소수는 이렇게 단위원 상에 단위원 위에 위치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쵸? 그러니까 복수 실수부가 코사인 세타 허수부가 사인 세타가 되도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값 Z가 1이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복소수는 이 절대값 Z는 1을 만족하는 모든 복소수는 2야 2세트 제곱 모양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시 그러니까 절대값 Z가 1이라면 Z는 2의 i 세타 제곱 모양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Z n승을 보는 거니까 지수 법칙이 복소수 지수에 대해서도 성립을 했으니까 2의 i n 세타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타가 어떤 수여야지 얘가 수렴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in 세타 제곱이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뭘 나타내는 복소수예요? 2의 in 세타 제곱은 뭘 나타내는 복소수일까요? 2의 i 세타 제곱이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를 나타내는 복소수니까 복소 평면상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각이 세타가 되도록 하는 이 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in 세타 제곱 뭐예요? x축으로부터 떨어진 각도가 n 세타가 되는 복소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i 2세타 제곱은 얘를 나타내는 거고 2의 i 3세타 제곱은 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타가 2의 i 세타 제곱, 2의 i 2세타 제곱, 2의 i 3세타 제곱.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거듭 제곱을 해주는 건 사실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같은 각도만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가 0이 아니라면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이게 계속 수렴하지가 않죠. 계속 돌아가잖아요. 삥삥삥 계속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수렴하겠어요? 수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Z가 1이면 세타가 0이 아닌 이상 또는 뭐 2파이 뭐 이런 여튼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그러면 얘가 뺑뺑뺑뺑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z가 1인 경우만 수렴을 하게 되고요. 절대값 z가 1인 경우는 그렇게 되고, 절대값 z가 1보다 크면 당연히 발산합니다. 그죠? 만약 zn승이 수렴한다면 크기도 똑같이 수렴을 해야 될 텐데 절대값 z가 1보다 크면 크기적 수렴을 안 하니까 절대값 z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안 되고요. 당연히 안 되고 점점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렴을 안 하겠죠. 절대값 z가 1인 경우가 살짝 문제인데, 그 경우는 이렇게 복소평면상에서 거듭 제곱을 해주는 행위가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행위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아주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이거 사실 배웠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극형식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있었거든요. 좀 빠져가지고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자세한 내용은 복수 해석하기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여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람다 원들이 전부 1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얘가 아이덴티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아이덴티티여야 되는 거죠. P 인버스 이렇게 넘겨주면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그래서 P가 아이덴티티, A가 아이덴티티. 그래서 A가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L이 아이덴티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죠? 네, 좋아요. 자, 예제 유제 1-1번 보겠습니다. AB가 n/n 매트릭스라고 해볼게요. 자, L1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의 n승이고, 그러니까 A n승이 수렴해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의 n승도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L3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 B의 n승, 얘도 수렴을 한대요. A n승도 수렴하고 B n승도 수렴하고 A, B n승도 수렴한대요. 그러면은 A n승, B n승 이렇게 곱한 게 L1, L2가 A, B n승, 뭐 L3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닙니다. 왜 안 될까요? A의 n승하고 B n승 곱한 게 A, B n승하고 똑같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A의 n승하고 B n승하고 곱한 게 A, B n승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사실 컨스트럭트 하는 게 좀 더 복잡한데 한번 해보죠. 먼저 관찰할 만한 사실은 일단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얘가 성립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얘가 성립을 하겠죠. 교환법칙이 만약에 성립을 하면 이게 성립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얘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뭐 사실 A가 대각행렬인 경우를 잡으시면 안 되죠. AB가 이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면은 얘가 성립을 해버리니까 발레가 안 돼요. 발레를 찾고 싶으면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아닌 예제를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수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렴을 해야 돼요. 지금 각각의 행렬의 극한이 수렴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배웠죠. 수렴을 하려면 만약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뭐 이제 그러니까 아이젠 밸류가 1보다 작아야 된다. 절대값이. 혹은 아이젠 밸류 자체가 1이거나 뭐 그래야 됐잖아요. 근데 모든 아이젠 밸류가 0보다 만약 작아 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사실 0으로 가버리는 느낌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1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젠 밸류 하나는 1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젠 밸류 하나는 1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로 잡으면 안 되니까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한 거에서 찾으려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지 않으면서 좀 아이젠 밸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행렬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괜찮은 행렬입니다. 얘가 이제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진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한가요?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한 것 같네요. 네. 1 빼기 t 곱하기 t니까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죠. 미안합니다.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렬들이 괜찮은 거죠. 이런 행렬들이 괜찮습니다. 이런 행렬들이 괜찮죠. 그러니까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아니면서 이렇게 1이라는 거를 아이젠 밸류로 갖는 이런 행렬이 괜찮죠. 또 어떤 게 괜찮죠? 1B00 이런 게 괜찮아요. 이런 것도 괜찮죠. 얘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얘를 라지 B라고 하고, AB는 사실 맘대로 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아이젠 밸류가 1하고 0이 있는데 그 1이라는 아이젠 밸류에 대해서 이제 그 아이젠 밸류 뭐예요? 알제브리 멀티플리시티랑 지오메트리 멀티플리시티가 1로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아이젠 밸류가 지금 두 개나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전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아이젠밸류가 1이거나 절대값이 1보다 작은데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 theorem 5.13에 의해서 얘네들은 행렬의 극한이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이 A 제곱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1A00에 1A00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곱해주면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0이 나와서 이게 A 자기 자신이 나와요. B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A 제곱은 A, B 제곱은 B가 나옵니다. A n 제곱은 A이기 때문에 계속 거듭 제곱 해봤자 자기 자신이라서 이게 A가 나와요.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그리고 얘는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B가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B의 n승이랑 다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이게 다른 예시를 찾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A, B를 곱해볼게요. A, B를 곱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렇게 곱하면 1, AB 1 플러스 AB죠. 그 다음에 0, 그 다음 0, 그 다음 0이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B가 AB n승 극한치한 거랑 다르도록 하는 AB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스몰 A, 스몰 B를 잡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A를 마이너스 2분의 1, B를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그러면 얘는 4분의 3이니까 AB n승의 극한값이 0으로 가잖아요. 얘 0으로 가고 얘는 0이 아니죠. 영행열이 아니죠. AB는 영행열이 아닌데 극한값 취하면 영행열이다 보니까 틀리죠. 다르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분의 1 이런 걸 택하면 되니까 발레를 체크할 때는 뭐 이런 친구를 잡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거 말고도 뭐 예시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예제 유제들은 예제 1번, 유제 1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인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좀 약간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렬이 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 꼭 행렬의 극한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행렬의 곱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잘 되는가 이런 거를 한번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이렇게 행렬로 나타낼 건데 자, 지금 도시가 있어요. 도시 시티 A가 있는데 시티 A가 있습니다. 이 시티 A에는 이제 연마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겠죠. 이게 해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시티에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시티 A라고 하지 말고 시티가 있고 서버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시티가 도시고 얘는 교외죠. 그러니까 약간 교외라고 하면 약간 바깥 지역, 도시보다 약간 외곽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시티에서 서버브로 가는 게 있고 서버브에서 시티로 가는 게 있고 이게 사람이 이동을 하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만약에 시티에 살고 있어요. 지금 시티에 살고 있는데 나중에 다음 해에 그죠? 다음 해에 시티로 사는 비율이 90%라고 합시다. 그리고 현재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다음 해에 서버브에서 살 비율이 그러니까 교외로 빠져나갈 비율이 0.10이라고 합시다. 자, 비슷하게 현재 지금 서버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교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교외에 거기서 이제 서버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음 해에 도시에 살 비율은 2%고요. 서버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음 해에 이제 여전히 서버브에 머무를 비율은 98%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보를 이 행렬에다가 모아놓을게요. 자,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가 여기 있고 나중이 약간 여기 열에 있죠. 그러니까 다시 현재가 약간 열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얘는 막 행을 나타내고 있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proportion of city dwellers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비율이 0.70이라고 하고 전체 인구 중에 그 다음에 지금 suburb resident 교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 0.30이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하면 다음 해에 몇 퍼센트의 비율이 생기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0.70이 살고 있는데 그럼 다음 해에는 몇 퍼센트나 살지 어떻게 알아요? 0.70 중에 0.90은 다음 해에 도시에 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얘랑 이 두 가지 행렬을 조합을 해서 이 두 가지 행렬을 조합해서 proportion next year의 proportion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적혀야 되는 건 다음 해에 시티 드웰러가 몇 명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싶고 여기에 적히고 싶은 건 다음 해에 suburb residents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하고 싶으면 시티 드웰러가 몇 퍼센트나 있는지 계산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0.70 중에 0.90이 시티에 사니까 이만큼이 있고요. 그 다음에 0.30 중에 0.02가 시티에 산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것만큼이 다음 해에 이제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suburb resident가 다음 해에 몇이 되냐를 물어보면 0.10에 0.70을 곱해주면 되고 0.30에 0.98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그 현재 상태에다가 이 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이 행렬을 앞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다음 해의 상태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렬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제 이름을 붙일 건데 이쪽에 있는 이 행렬을 무슨 행렬이라 부를 거냐면 이제 transition matrix라고 부를 거고요. 혹은 stochastic matrix 이렇게 부릅니다. transition이라는 건 좀 와닿죠? 이게 약간 전이를 해주는 느낌이죠. 지금 현재 상태를 다음 상태로 옮겨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transition 해준다 이런 얘기고 stochastic은 약간 확률론적인 얘기인데 아마 번역을 직역하면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stochastic 확률론적인 뭐 추계하게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약간 지금 이게 비율이잖아요. 이게 확률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약간 비율이라고 하는 게 약간 확률적인 느낌이니까 네. 여튼 확률 이게 stochastic 프로세스에서 이제 이게 좀 자주 나중에 나오게 되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마르코프 체인 마르코프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해석화 좀 더 나가서 보시면은 약간 확률론적인 게 좀 깊게 나가면은 좀 자주 다루게 된 내용이에요. 여튼 아주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서 네,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probability vector.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라고 하는 걸 확률로 해석을 해서 probability vecto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transition matrix라 부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모든 엔트리가 non-negative여야 됩니다. 음수인 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다 비율을 나타내는 거니까 음수인 게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 더하면 1이어야 돼요. 10끼리 다 더하면 1이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지금 전체가 1이라고 놨을 때 90%, 10% 이렇게 놓은 거니까 이렇게 열에 있는 성분을 다 더하면은 각 열에 있는 성분을 다 더하면 1이어야 돼요. probability vector도 마찬가지로 probability vector라고 부르려면 여기 있는 성분들을 다 합해서 1이나 되고 각각이 0 이상이어야 되죠. 여튼 이런 식으로 불렀을 때 우리가 transition matrix, probability vector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이제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놓고 얘를 P라고 놓으면 P가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가 되는 거고요. AP는 state, 이제 next state가 되는 거죠. 다음 상태. 이렇게 쓰는 게 콩글리시가 아닌지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추세로 만약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니까 이게 1년 후잖아요. 이게 1년 후 first 1 year later. 그러니까 P가 current state면 AP는 뭐예요?
1년 후의 상태잖아요. 그러면 2년 후의 상태는 뭘까요? 2년 후의 상태는 그쵸? a제곱이겠죠. 3년 후의 상태는 a세제곱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이런 추세가 계속 반복된다고 했을 때, 같은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어디로 수렴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승 p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행렬의 극한이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재 상태가 있고 1년 후에 어떻게 되고 2년 후에 어떻게 되고 이제 각 단계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게 되죠. 이런 상황을 이제 마크업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하여튼 얘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과연 이게 실제로 어디로 수렴할지 계산해 볼게요. 그러려면 a n승을 구해야 되잖아요. 구해 보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해주면 a를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해주면 이런 대각행렬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유 벡터를 이렇게 열에다 적어놓은 거는 다음과 같은 q라는 행렬이라고 할게요. q 인버스 aq를 계산했더니 이제 d가 나온다고 해볼게요. 실제로 그래요. 해보면 이제 고유 벡터를 찾고, 이게 여기가 고유값이 되는 거죠. 각각의 고유 벡터에 해당되는 고유값. 고유 벡터 고유값을 찾으면 여러분 dq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저 귀찮으니까 안 찾을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승 p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은 q 인버스 q d의 n승의 q 인버스 p를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d n승은 뭔지 쉽죠? 얘는 0으로 갈 테니까 1은 1로 갈 거고, 그래서 q의 1000에 q의 인버스 p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이게 실제로 뭐가 되냐면 6분의 1, 6분의 5가 돼요. 이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10분의 7하고 10분의 3을 해주면 이게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6분의 1이고요. 이렇게 곱해주면 6분의 5죠. 그래서 6분의 1, 6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가다 보면 이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도시에 사는 시티 드웰러의 수는 6분의 1이 될 것이고 16% 정도. 그 다음에 서버브에 사는 비율은 몇 퍼센트죠? 6분의 5면은 84% 되나요? 이 정도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금 10분의 7이랑 10분의 3이라는 숫자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계산을 해봤을 때, 그죠? 계산해보니까 10분의 3, 10분의 7이었어도 똑같이 6분의 6분의 5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은 사실 이니셜 벡터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니셜 프로버블리 벡터에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알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6분의 1, 6분의 5라는 이 숫자가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숫자예요. 그죠? 여기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 있는 숫자고 이 벡터도 그냥 잡은 게 아니라 1에 대응되는 벡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여기 있는 이게 굉장히 그냥 딱 튀어나오는 임의의 숫자가 아니라 뭔가 이 A라는 행렬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벡터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해볼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해볼 텐데, 이제 수업은 이제 더 이제 들어가고 싶지 않으시면 이제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된다 하시면 더 안 들으셔도 되고요. 이제 그래도 좀 더 궁금하다 싶으시면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렇게까지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셔도 사실 상관없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마크업 체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뭔가 확률론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게 계속 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past, present, future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사실 예측하고 싶어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데 보통 미래를 예측하는 게 사실 미분방정식이다 뭐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뉴턴이 미분 이런 거를 발명을 하는 게 약간 그쵸.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의 변화율을 알면 이제 미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 테일러 급수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current state에서의 도함수,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 이런 거를 다 알면 그러면 전체적인 함수를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테일러 급수가 존재해야지, 그러니까 약간 해석함, 애널리틱 해야지 그런 얘기가 가능하긴 했지만 여튼 미분 계수들을 통해서 약간 어, 그 국소적인 정보를 토대로 약간 글로벌한 그런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 중요할 수 있죠. 미래를 예측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사실 결정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딱 현재 상태를 알면 미래 상태가 그냥 딱 결정론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확률, 운이라는 게 의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확률적으로 미래 상태가 예측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딱 정해져 있으면 미래 상태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확률론적으로 다음 상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면 전체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근데 사실 확률도 그 미분 방정식에 약간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확률 미분 방정식 이걸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이랍니다. 얘가 이제 중요한 연구 분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러니까 확률론적으로 뭔가 그 지금 변화하는 과정 이걸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퓨처를 예측하고 싶은데 과거 현재를 통해서 퓨처를 예측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약간 probability가 들어가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마크업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과거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가정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현재만 미래에 영향을 준다.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에 인디펜던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정이 있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마크업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현재만 퓨처에 지금 영향을 주고 과거는 볼 필요 없고 현재 상태가 뭐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떤 미분 그 상태가 퓨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현재 시간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과정인 경우에 마크업 프로세스라고 그 중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마크업 체인은 똑같은 건데 past, present, future 이렇게 똑같은 건데 근데 퓨처를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퓨처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present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정보들이 퓨처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스테이트의 개수가 파이나이트인 경우 그때 이제 마크업 체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트가 퓨처에는 프레젠트만 영향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 그랬을 때 그 현재 정보가 유한계의 정보밖에 없다. 그럼 이제 마크업 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본 것도 지금 미래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상태를 토대로 계속 가다 보면 뭐가 될까?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마크업 체인인데 지금 보시면은 상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시티에 사는다, 서버브에 산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예제 2번이 훌륭한 마크업 체인의 예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저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시들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봤었던 좀 흥미로운 성질들 이런 지금 여기서 제가 표시해 놨었던 이런 성질들이 왜 항상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